90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62억 친 이 40대 부부 놈들이 미국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국내로 이제 송환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무려 90명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62억이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2억을 전세 사기를 쳤는데 실형을 얼마나 받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죠. 여러분들은 한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62억이다 90명을 사기쳤다라고 하면 이 사기친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 20년에서 25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62억을 사기쳤는데 90명인데도 실형으로 얼마 나올까요? 많이 나와야 한 10년 나온다라고 봅니다. 워낙 대한민국의 이 사법 체계가 이 형량을 부여하는 게 너무 이제 약해서 62억 사기쳐도 10년 받으면 많이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3, 4억 사기쳤어요. 그러면 몇 년 받겠습니까? 3, 4년 사기치면은 한 1년 반 받습니다. 1년 반. 심한 경우에는 3, 4억 사기쳤는데도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믿기 어렵죠. 저는 통상 1억에 한 1년은 때려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진짜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범죄자들에게 왜 이렇게 간대한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범죄자 얼굴 그냥 뉴스에 바로 내보내버리죠. 한국도 그랬습니다. 한국도 80년대까지는 이 범죄자 예를 들어 바람피다 걸렸어요. 좀도둑 했어요. 좀도둑질 했어요. 그냥 없이 뉴스에 바로 얼굴을 다 공개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요, 뭐 범죄자 인권 운운하면서 뭐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가려서 안 보이게 해요. 무슨 그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는 사람 아니다, 짐승이다, 개돼지다라고 취급하고 철저히 인권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를 90명한테 쳤어요. 그 40대 부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두 년놈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서 이 벌어들인 돈으로 그 62억을 죽을 때까지 갖게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그 부부 년놈들이 다 못한다 그러면 자식한테까지 물려서라도 그 62억을 갚게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예 뭐 10억 이상의 이 사기를 치고 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아무리 수십 년 노력해도 피해 회복이 일정 금액 이상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종신형 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신형 때려서 이 사회생활 못하게 바깥에 못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세 사기 칠 생각을 안 하지요. 지금 사기범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사기쳐도 실형 사는 게 얼마 안 되니까 그 정도쯤은 충분하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0억 20억 사기치고 깜빵 가서 한 3년 살다 나오면 괜찮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친 놈들이요, 10억 사기 쳐가지고 깜빵 한 3년 들어가면 그래 1년에 연봉 한 3억이다 생각하고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이 깜빵에서 밥도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뭐 책 읽을 시간도 주고 뭐 여러가지 활동을 하게끔 여건도 만들어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몸짱 돼서 나오고 이 책 많이 읽고 나와서 공부 많이 하고 나오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미친놈들이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만드는 이유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범죄자들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서입니다. 근데 기득권들이 왜 저걸 놔둘까요? 왜 내버려 두는 걸까요? 곽상도 50억 받는 그 배명령 저지르고 이 불법 자금 받는 놈들이 처벌 안 받으려고 거짓거리 하는 거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식들한테 상속한다고
기업 가치를 10분의 1로 주가를 대폭락시켜요. 그래 놓고 상속 끝나고 나면 다시 주가 올리고, 그런 짓거리들을 CJ든 삼성이든 뭐 SK든 하나든 LG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시다, 코스피다. 이걸 법의 잣대를 되게 엄격하게 적용시켜서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가지고 또 사회 법치, 치안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런 상태죠. 내란, 치안 공백, 경기 침체, 사회 혼란, 이러한 것들이 가득한 게 지금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2025년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참 운이 드럽게도 없죠. 윤대지 같은 이 개망나니 내란 수계를 지금도 이제 두고 있는 상태니까 말입니다. 뭐 달러 한 유로는 1,500원 육박하고 뭐 하나 기댈 데가 없는 게 지금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참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험난한 시기를 어떻게 견뎌야 되나라는 고민들도 많습니다. 전세 사기 얼마나 많이 당하면 전세 사기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입에 붙겠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정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 전세 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삶이 조금이라도 보호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이놈의 나라는 나라 자체가 사기꾼이고 나라가 온갖 것들을 다 조장한 밑판을 깔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라, 정부도 믿어서도 안 되고 기업도 믿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에 있는 이웃, 동료들의 말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차하면 싸그리다 인생 폭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이 되고 몰락하는 중이다 라고 봐야겠습니다. 참 무섭고도 답답한 시절이 이제 시작된다라고 봐야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살아갈지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뭔가를 해준다, 아주 큰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런 말은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말은, 그런 얘기는 다 가짜이고 다 조작이고 사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훨씬 더 싸다 의심해야 됩니다. 물건 가격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싸다, 이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하고 항상 의심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